네, 여야가 얼어붙은 전국을 풀기 위해서 본회의 개최와 원내 지도부 간 사자회동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번 회동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야가 내일 일단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19대 마지막 국회인데요. 국민들이 좀 보기에는 좀 가시밭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현안들이 좀 처리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쟁점이 없는, 이견이 없는 사안들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이제 청문 채택 보고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박기춘 전 의원 이제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몫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출안건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뭐 별다른 이견이 없겠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 열리는 2+2 회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사 교과서 문제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대치가 격화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역사 교과서 문제로 국회가 예를 들어서 정점이 되는 어떤 이 법안이라든지 예산 또 정점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교과서 문제만 모든 것을 올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측면을 갖다가 국민 앞에 노출시켜갈 때 결국은 지금은 뭐 국민들도 양쪽에 한쪽씩 줄을 서서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 비난들이 어느 시점에는 감당이 불가능할 만큼 몰려올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각 당에 그렇게 두 명씩 해서 만나가지고 현안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속에는 보면 지금 뭐 법안이나 예산 중에 특히 그 노동개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뭐 교과서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전혀 그냥 언론에 기사조차도 안 나오면서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심사가 끝나가는 와중에서 법안 처리가 될 건데 노동개혁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 통과돼야 노동개혁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한중 FTA, 한 뉴질랜드 FTA 같은 부분에 대한 비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생각이 다르더라도 일단 서로 간에 대화는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겠죠. 이렇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리는 2+2 회동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모여서 얘기하는 게 서로 조금 관심 사안이 달라서요. 보셨잖아요. 뭐 저 한중일 정상들 모였는데 서로 하는 얘기 다 달라서 소기에 경일기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있었는데 여야 각각이 좀 이게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오늘 이제 행정 고시와 관련해서 이제 예고가 완료되는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문제를 어쨌든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뭐 청와대 관심사항, 이건 대통령 관심사항들 중심으로 쭉쭉 뭐 법안 처리하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관광진흥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 세 가지 법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정화 교과서를 밀어붙이기 이전에도 야당으로서는 쉽게 손들어줄 수 없는 법안이었어요. 꽤 오래된 사안들입니다. 이제 이런 법안들을 이번에 뭐 막판 마지막 19대 국회 마지막에 몰렸다고 그래서 야당이 선뜻 손들어주면 야당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방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는 사안들이 있고요. 국정화와 관련된 사안이 있고요. 대통령이 또 최근에 이렇게 의제로 올려놓은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들과 사안들인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하는 건 많고 또 이것을 풀어낼 만한 여당에서의 국회 차원의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것도 완전히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자기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야당하고 만나도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렇게 딱딱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을 좀 끌고 가는 위치에서의 여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국회가 잘 못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 관심 사항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그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런 걸 잘 안 해요. 지시만 하시죠. 예. 여당을 통해서 지시만 하고 야당을 설득하거나 어떻게 좀 달래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노력 같은 건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네. 여야의 논의라고 하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다.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 뭐 지원법 이런 것들은요. 네. 대통령이 무슨 저 마이크 앞에만 쓰고 기자회견만 하면 매번 이건 통과시켜 달라. 이거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거야. 이 얘기만 지금 한 3년째 반복하고 있는 법안들이에요. 네. 답답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야당이 답답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3년 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대통령도 답답하기는 사실 마찬가지죠. 그 노력의 혹시 일환으로 청와대 오자회동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보다 이전에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요. 청와대 오자회동은 어쨌든 왜 하기로 했느냐면 그 요구가 있긴 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 외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마련하는 자리. 지금 예.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혀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과 똑같이 네. 만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예. 정도로만 끝났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앞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견 없는 사안들이 있고 이견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만나가지고 이견 있는 사안들에서 접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까, 황 소장님?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예.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접점이 없다 그러면 여야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당 이겨서 이긴 당 보고 다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게 낫거나 예. 안 그러면 국회가 존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예. 양보하고 조정해서 합치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점들을 갖다가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현재 이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요. 그 서로 간에 양보하고 조정해서 이 합의를 갖다 도출해낼 수 있는 예. 그건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한 그런 어떤 국회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네. 뭐 서로가 비판할 뭐 각자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 뭐 정치라는 게 이게 죽고 사는 겁니까? 뭐 관광진흥법이나 예를 들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야당도 반대하면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어디에 반대한다라는 걸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권이 지금 비판을 받는 여지 중에 하나는요. 예. 야권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죠. 그런 법들이 민생이기보다는 특정 예. 대기업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자본을 유리하게 한다. 이런 입장에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에 몰려다니면서 왜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를 갖다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가는 기능이 야당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요. 예. 그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오해가 가령 이런 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것을 네. 일방적으로 뭐 대기업만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예.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속 법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예. 하는 대통령 이게 행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야당을 설명하고 이견과 우려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다음 기자회견 때 왜 안 했냐고 또 지시하고 그다음 기자회견 때 또 왜 안 했냐고 지시하는 이런 지시 행정으로는 예.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뭐 이게 북한하고 다른 정치 구조잖아요. 예. 북에서야 뭐 그 저기 최고존엄이 뭐 지시하면 예. 안 하면 그 다음에 잡아서 뭐 어떻게 처형하거나 뭐 탄광 보내거나 이렇게 진행한다 치지만 예. 대한민국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네. 지시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설득하고 협의하고 타협도 찾아내는 이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국회의 여당에게 재량권을 다 넘겨서 예. 협상력을 갖도록 하든지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그 여야가 이견이 있고 아무튼 청와대와 또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아무래도 교과서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당이 현행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하자 이렇게 야당이 제안했는데 이거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야당은 그 국정화가 아닌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해서 예. 이 국정화를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당신들이 또 그 토론을 해서 국정화를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테러를 열어놓고 논의를 했을 때는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야당은 지금 뭐 집필 참여 거부부터 시작해서 국정화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뭐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하고 이제 국민 뭐 40만 명 서명을 해서 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노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건으로 봐서는 야당하고 논의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 성격이요 국민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예. 지금 뭐 예고기간과 그다음 확정고시라는 것은 예. 행정부가 예.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어떤 그 행정에 있어서 행위를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어서 다들 알게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공시, 다들 알게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확정고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한 2년 전에 국정화를 하던 교과서를 이제 금인정으로 바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고시를 통해서 했겠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야권이 지금 이 정치와 관련되는 총력을 여기 한 대 다 몰아가지고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여건이 야권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합의는 뭐 안 될 일은 뻔한데 그것이 자꾸 예를 들어서 이 논란만 더 부추겨가고 이런 것보다는 여건으로서는 확정고시 이후에는 여기에 발을 빼고 각종 민생 법안이나 예산 문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야권은 발을 빼지 않으면 계속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권으로서도 어느 시점에서 여론이 불리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홍보는 뭐 계속 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5일날 확정 고시를 하게 됐는데 예고 기간은 오늘까지 아닙니까?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아마 내일 확정 고시를 하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틀간이라도 계속 쓸모없는 논란을 더 할 필요가 없다. 하루빨리라도 이 확정 고시 되면 그때부터는 국정화 교과서를 편찬하는 어떤 수순을 그냥 밟아가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벗어나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야권의 그 어떤 뭐 검증위원회 이런 거 가서 검증위원회 하려면 몇 달씩 걸릴 건데요. 그러면서 벌어질 논란들을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그 5일날 확정고시가 날 경우 뭐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좀 발을 뺄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대표는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 재보선도 패해서 좀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정화 이슈에 계속 매달리는 것이 또 문 대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퇴로를 모색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 개인에게 묻는다면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어쨌든 저도 여기에 너무 많이 발을 담그진 않았으면 했던 게 국정화 초입부에서의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황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입법과제가 아니에요. 행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거죠. 좀 치사하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여당의 꼼수. 여러 번 꼼수가 보여졌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예산안과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 그다음에 이거 뭐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이런 권한과 관련해서 전혀 보고를 안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혹은 이렇게 내가 44억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줄 알아라. 어디다 쓸 건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어디다 쓸 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짓말까지. 총리도 교육부 장관도 계속 국회 거짓말 한 번도 예비비의 내역을 국회에 알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린 적이 있어요. 있고 지금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인데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아니 지난 주말에 그 내역 내놔라니까 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 국민을 대신하는 건데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뭐 돈 44만 원도 아니고 44억을 어떻게 쓸 건지는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일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밀어붙이기만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는 많죠. 그러나 야당으로서 딱하니 그거를 막을 만한 다른 권한과 이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로서도 뭐 대한교과서 운동이라든지 집필 거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 혹은 권한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집필 거부를 뭐 야당이 합니까? 이제 집필 자격 있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집필을 거부하고 일종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야당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엄호를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혹은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런 과제를 밀어붙이고 꼼수를 펴고 있는 현 정부의 최대 모욕, 최대 징벌, 최대의 어떤 반대의 목소리는요.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표는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총선으로 모아내기 위한 여러 그 장치들, 논의들 이런 것들 좀 모아내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반대 에너지를 총선에서 야당이 그런 대안으로 서기 위한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야당이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신경 쓰게 되면 그러면서 내부 혁신이라든지 갈등의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고 가게 되면 총선에서는 또 질 수도 있다. 그리고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좀 여쭤볼 게 많은데요. 아까 그 보건복지부를 연결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